네, 반갑습니다. 김 교수의 가가호호 떡차 만들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약효나 그 다음에 증효도출쑥과의 관계, 그 다음에 발효가 일어나거나 숙성이 일어나게 되면은 오존으로 만약에 깼을 때 이렇게 이제 벌집 모양들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 맛들이 부드러워진다는 거, 소작으로 흡수, 유기세포에서 소작으로 흡수가 된다는 거,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연구했는 결과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생각이 들고, 이 과정이 좀 까다롭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저희한테 질문해 주세요. 질문해 주시면 적절한 답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 만들어놨는 떡차들이 있습니다. 여기 많은 떡차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떡차들을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편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느냐를 알아보는 How to Drink,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가장 쉽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떡차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우려서 나눠 가지고 마시면은 떡차가 가장 맛있게 우려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우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방법. 커피 메이커에서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런 다관이나 이런 데서 우려가지고 마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우려나 있어 있죠. 진하게 우려나 있어 있는데 아직도 한참 우려나고 있습니다. 예, 다관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셔가지고 안에 있는 스크린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따라가지고 드셔보시면은 떡차에 시원할 때 마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시원할 때 마셔도 괜찮고 따뜻하게 마셔도 괜찮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방법이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생소하게 여기실 수 있는 커피 메이크 방법입니다. 커피 메이크 방법은 따로 저희들이 어떻게 먹는 게 아니고, 안에 보면 그 그릇망이 있습니다. 그릇망이 있는데 이 그릇망에서 직접적으로 떡차를 두 개 담겨 볼게요. 두 개 떡차를 넣고 그 다음에 커피 메이커에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커피 메이커에 물을 갖다가 이제 붓습니다. 물을 만큼 붓고, 요 디켄트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겠죠. 자, 우리가 여기에 얼만큼을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양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양을 갖다가 추출하셔가지고 물을 받아가지고 넣게 되고 그 물만큼이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넣은 양은 떡차 두 개를 넣었고 물을 3분의 2 정도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뚜껑을 닫고 커피 메이커를 켜보겠습니다. 자, 커피 메이커에서 추출이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겠지만, 저희들이 다년간 연구를 해본 결과 커피 메이커에서 나오는 색깔과 여기서 나온 색깔을 한번 비교해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색깔, 이 색깔하고 그 다음에 커피 메이커에서 나온 색깔하고 비교해 볼 겁니다. 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색깔 한번 보세요. 자,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은 아직 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기 시작했네요. 떨어지는 물 표면에 기포들이 동글동글한 게 굴러가지고 옆으로 퍼지고 합니다. 요거 지금 이제 어떤 현상이냐 하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식물성 기름입니다. 식물성 기름들이 맛을 갖다가 좌우하게 돼요. 맛을.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시죠? 조금 있으면 또 보입니다. 식물성 기름들이 맛을 좌우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커피를 우리가 뽑았을 때도 이런 연관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될 때 보시면은 커피 기름이나 혹은 떡차의 기름들이 많이 형성이 돼서 이제 표면으로 이렇게 튕기게 됩니다. 그 서페이스에서 튕기게 되는 그 놈들이 맛을 주로 좌우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고, 향은 추출이 되면서 직접적으로 안에서 됩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이 나오면서 간헐적으로 나오죠. 이게 가장 맛있게 추출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커피 전문 회사에서 만드는 추출 기구입니다. 그래서 색깔 한번 보세요. 벌써 여기 나온 색깔이나 여기 나온 색깔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드실 때 혹은 하루에 1리터 이상을 드시라고 지금 저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위즈웰에서 나오는 이 커피 메이커인데 이걸 직접적으로 사셔도 되고 집에 있는 것들을 쓰셔도 됩니다. 물을 한 반쯤 이상 맛 받아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여기 테스트한 물을 갖다가 이제 먹어보시고 1시간이나 2시간 뒤에 이 물을 또 먹어보시면은 1시간이나 2시간 뒤에 나오는 이 물은 더 농도가 진하고 맛있습니다. 커피는 물론 이렇게 하면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데 우리 한방차는 떡차는 이렇게 오랫동안 둬도 맛있게 추출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추출이 다 되고 난 뒤에는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기름들이 많이 떨어져서 막 나옵니다. 옆으로 기포들이 생기고 기름들이 끝까지 와서 부딪히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메이커로 뽑아내는 방법이 굉장히 맛이 있고 오랫동안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가가호호 떡차 만들기의 파이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먹으려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은 교수님 한 번 먹고 물거리가 또 먹고 물거리가 또 먹고 해야 되는데 언제 그렇게 먹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서 보내는 방법이 커피 메이커를 써보니까 그 이상의 충분한 TDS 농도가 나오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TDS 농도란 뭐냐면은 TDS입니다. TDS Total Dissolved Solid 그래가지고 총 고용 물질입니다. 총 고용물량입니다. 총 고용물량. 단위는 밀리그램 per 리터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총, 토탈, 디졸브드, 녹아있는 솔리드, 고체들, 어디에? 워터. 물 속에 녹아있는 TDS의 양을 측정해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맛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커피 농도는 1200에서 1300 정도 될 때 TDS 농도가 맛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커피 농도, 일반적으로 연할 때. 근데 떡차의 경우 같은 경우는 농도가 지금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약 한 2000에서 3000 정도 TDS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깨끗하게 나왔네요. 여기 직접 색깔 한번 보세요. 요 나온 거나 지금 여기 나오는 거나 색깔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커피 메이커에서 1리터 이상을 추출해 가지고 하루 온종일 불을 켜놓고 졸이면서 먹으면 더 맛있다는 겁니다. 오후에 먹으면 더욱더 맛이 있다는 거죠. TDS는 약 한 2000에서 3000 정도 ppm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먹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는 텀블러입니다. 텀블러에 우리가 이제 물을 넣었을 때 여기도 텀블러가 있고 여기도 텀블러가 있습니다. 텀블러가 있는데 텀블러에 떡차를 하나 정도 넣어가지고 우리시고 여기도 우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텀블러에 보면은 아침 출근할 때 여기 넣고 아무런 그릇망이 없어도 돼요. 그릇망이 없어도 되고 출근할 때 준비해가지고 뜨신 물을 붓고 여기서 이제 우러지는 대로 가지고 다니면서 색깔이 다 빠질 동안에 한 1리터 정도 이상이 됩니다. 색깔이 다 빠지는 동안에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따가 이제 물을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400ml짜리가 있고 이제 500ml짜리가 있는데 500에서 한 600짜리가 있는데 450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부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느냐면 아침에 준비를 하고 이렇게 부어주면 됩니다. 됐죠? 자, 조금 이따가 떡차가 퍼지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노랗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이때 잠시 이걸 한번 보시면은 색깔 한번 보세요. 지금 계속 추출이 됩니다. 계속 1리터씩 추출되고 있기 때문에 색깔이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진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물을 한번 부어가지고 예, 물을 가득가득 부어주세요. 가득가득 부어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요때쯤 돼가지고 떡차에 밑에 깔아앉아 있는 고분자 물질들을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떡차를 섞을 때 가볍게 이렇게 섞어 보시면은 안에 있는 물질이 어떻게 물과 함께 혼합이 되는지
충분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떡차를 준비가 된 상태에서 뜨거운 물때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뜨거울 땐 조심하고 먼저 향을 맡아보고 드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작은 것도 마찬가지죠. 조금 있으면 또 이제 흩어나기 시작했죠. 예, 색깔이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텀블러. 자, 요거 다 되게 되면은 한 마셔보겠습니다. 지금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커피 메이커의 소리를 들어보시면은 색깔이 진하기는 거의 동일하고 커피 메이커가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때쯤 돼서 한번 끄겠습니다. 끄게 되면은 더 이상 추출 안 되고 색깔은 색깔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뽑아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떡차가 추출되어 있습니다. 색깔 너무 이쁘죠? 네. 맛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색깔 같이 이렇게 보면은 진하고 조금 탁한 느낌이 있지만 이건 맑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맑은 느낌의 차를 갖다가 한 잔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 된 것들은 여기다가 다시 구워주고 다시 온을 시켜주면 됩니다. 온을 시켜주면 되고, 그래서 요 떡차를 마시게 되면은 아주 향이 좋은 커피 메이커에서 우러나는 떡차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까지가 떡차 우리는 법, How to Drink,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충 여러분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가지고 연구를 해봤습니다만은, 끓이는 방법은 1리터에 커피 메이커에 넣어가지고 마시는 방법이 제일 좋을 거고, 끓이는 방법은 주전자에 넣고 떡차 하나 넣고 끓이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텀블러에서 1리터 내지 1.5리터까지 진행이 돼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역시 또 이렇게 계속 빠져 있습니다. 이게 다 빠지는 동안에 1리터에서 1.5리터까지 계속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떡차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제일 좋은 게 주전자에 넣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1리터를 하루 종일 마실 수 있고 사무실에서 마시거나 집에서 마시는 경우에서도 커피 메이커가 굉장히 유용하다는 겁니다. 안에 따로 포장지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포장지를 넣을 필요가 없고 그대로 떡차가 있는 그대로 넣고 사용을 하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2알 정도 해가지고 1.5리터 정도 뽑아가지고 드시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가호호에서 떡차 만들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김 교수가 가가호호에서 떡차 만들기 방법을 유튜브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조금 미비하게 못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나 일주일쯤 뒤 유튜브 방송을 계속 보시면서 각 가정에 남아있는 한약재 재료들이 많습니다. 그 재료들을 가지고 분쇄하고 증류도 추수 과정을 거치면서 숙성이 된다, 발효가 돼야 된다, 조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안 그러면 여기 연구소에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적으로 떡차 재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나오셔가지고 떡차도 치보고 아까 만들어낸 거 보셨죠? 이런 모양으로도 여러분들 이제 많이 만들고 계십니다. 초보자들이 만든 건데, 예, 이런 모양도 가능합니다. 향도 좋고, 초보자들이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진행이 되면서 점점 완벽한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발효를 해서 건조기에 넣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건조기에 넣고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건조기에 넣고 돌리게 되면은 진행이 되겠죠. 이게 이제 저희들이 대량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이렇게 직접 틀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가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법이 저희들이 공장에서 하는, 연구소에서 하는 방법이고, 집에서 할 때는 할로겐 램프나 그 다음에 오븐이 있습니다. 오븐에서 집에서 몇 개 정도는 구워가지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상비용으로 만들어가지고 가가호호에서 선물도 하시고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들어 보시면은
좀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연구소 방문하셔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선물도 주고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은 좋은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정에 좋은 가정 상비용 약이 될 거라고도 확신합니다. 그래서 5분까지 강의가 마시는 방법까지 강의를 해드리고 다음번 강의는 각 재료에 오미자 말고 전국 말고 흑마늘 말고 감귤 말고 난 지병이 당뇨가 있어요. 나는 암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맞는 약효가 있는 재료들, 물질들을 가지고 떡차를 어떻게 하면 정효조출 숙중에서 공정을 골라가지고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지 연구소에 나서 먼저 저하고 같이 만들어 보고 집에서 만들어서 드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암 환자가 제 차를 마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 교수의 카카오 떡차 만들기는 가지고 있는 비법을 다 오픈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공방에 나오시거나 연구소에 나오셔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같이 연구를 하면은 집에서 민속 신학, 그 다음에 민간요법으로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료 가지고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